현재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정책의 당위성을 떠나 방향과 절차까지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총체적인 실패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문을 요약해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KC 인증 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국민들의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통관 업무가 폭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짝퉁이나 품질 문제 그리고 마약과 같은 금지 품목들을 발견해낼 수 없으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관련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의 중소유통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번 직구 금지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의 명분들은 항상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 방향과 절차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 너무나 좋습니다. 해외에서 몸에 닿는 어린이 용품들이나 중금속 안정 수치를 벗어나는 용품들은 당연히 정부가 손을 쓰고 규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직구 금지 사태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유는 정책의 명분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말도 안 되니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거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종 지식을 전달해 드리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1688과 같은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가져와 국내에 팔며 유통마진을 먹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명 택가리죠. 택가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품을 내려서 제품을 촬영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그냥 1688이나 경쟁사가 팔고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자신의 판매 사이트에 올립니다. 이런 방식이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수백 개의 제품을 올릴 수 있고 그중 한 제품이 터지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물론 모든 제품들의 KC 인증을 요구하진 않지만 유아용이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셀러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죠. 이 말은 더 오래 유통마진을 남기며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들고 온 걸 KC 인증을 받아서 한국에서 파는 단순한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가격이 5배에서 10배 정도 오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중국 직구 물품이 70%에서 80% 저렴하다는 국내 업계의 의견이 있었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50% 정도가 유통업자들 마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은 한국의 탈을 쓴 중국 제품들입니다. 쇼핑할 때 똑같은 상품인데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싸서 뭔가 구매하기 불안하죠. 높은 확률로 그 제품이 원래 가격일 겁니다. 그곳에서 사도 비싸게 준 상품과 똑같은 상품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제법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자본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업체들이 하나둘 직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브랜드를 양도하고 탈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을 듣고 나서 다시 택가리로 돈을 벌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유통산업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훌륭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을 때 KC 인증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물품을 가지고 오려면 우리나라의 안정인증인 KC 인증을 받고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겸사겸사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도 금지하겠다 발표한 거죠. 발표 당시 모든 언론사들이 중국의 차이나 덤핑으로 인해 한국의 유통시장이 중국에게 잠식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요새 중국 내수시장은 박살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편이죠. 몇 년 전부터 지속되던 부동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니 내수 경기가 좋을 리 없죠.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국 물품들을 해외로 수출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현재 중국이 아무리 인건비가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여타 국가들보다 올랐다 해도 여전히 압도적인 제조업 국가입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제품들이 자국민들로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도 다른 나라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를 등에 업은 중국발 이커머스 저가 공세가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발 물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게는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관세를 매기며 중국 제품을 막기 시작하니 한국에서라도 팔아보겠다고 한국 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프로모션도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중국 정부가 수출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이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 미국도 자국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중국의 저가 공세들을 보며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이 상태라면 국내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저가 공세에 다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직구를 대상으로 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크게 상관이 없는 미국과 유럽, 일본과 같은 국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맞나 싶은 거죠. 그럼 그냥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 때 KC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정부는 KC 인증이 도대체 뭐길래 꼭 받아야 한다고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마크를 보셨을 겁니다. KC 인증은 한국 제품 안전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이러한 인증 제도는 나라마다 자국의 규격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은 FCC, 유럽은 CE, 일본은 PES, 중국은 CCC라고 불리고 있죠. 해외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서 상업적 판매를 할 때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KC 인증 받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KC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판매할 때 가장 어이가 없던 게 다른 수입업체가 같은 제품을 인증받았어도 다시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안전한 제품인데 같은 제품을 다시 인증받는다는 겁니다. 추가로 같은 제품인데 용량이나 스펙, 색깔같이 사소한 것들이 달라져도 KC 인증을 하나하나 다 받아야 합니다. 자본력이 큰 대기업이야 각각 인증 비용을 부담하며 시장에 팔 수 있겠죠. 물량을 5천만 개, 6천만 개씩 뽑아내면 KC 인증을 받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KC 인증 받는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규모인 개인 셀러들은 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런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이 될 리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순리입니다. 최근 알리와 테무가 KC 인증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을 했었죠. 중국 기업들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아서 재고가 한가득인데 이들은 물량이 엄청나니 KC 인증 받고 재고 떨이하는 게 이득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KC 인증을 받았다고 다른 나라와 호환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한국에서만 이용 가능한 라이센스이고 다른 나라에 나가면 아무 쓸모없는 마크가 되는 겁니다. 미국 FCC나 유럽 CE 인증을 받은 제품들 우리나라에서 못 팝니까? 네, 안 됩니다. 다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기축 통화가 아닌 로컬 통화, 한국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호 인증 협정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일본에서 굳이 PES 인증을 안 받아도 언제든지 수출이 가능하고 반대로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로 호환이 되는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비싼 돈을 주고 KC 인증 마크를 단 제품들은 진짜 신뢰성이 있고 안전하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안전사고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본다면 너무나도 작은 시장입니다. 5천만 인구라는 작은 시장에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굳이 다른 나라 기업들이 KC 인증을 받으려는 모험을 할까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 일정 판매량이 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진출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개인이 직접 KC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고 당연히 일본, 유럽, 미국 직구 제품들은 한국 직구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KC 인증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문제들을 개선하기도 전에 오히려 KC 인증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KC 인증 기간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민영화 움직임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죠. KC 인증이 최소한의 안정 인증을 해준다는 마크인데 그걸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소비자들이 KC 인증을 보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지고 해당 인증업체의 책임을 묻는다면 KC 인증 자체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번 직구 금지 사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정책을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나 권력 독점을 막으며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업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낡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걸 보게 되겠죠.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는 걸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모순 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기업을 잃는 걸 걱정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을 갖춰야 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을 위한 안정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거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해당 정부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자본이 유입될 수도 있고 있던 자본마저 유출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직구 금지 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명분은 아름다웠으나 똥볼만 오지게 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연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